여러분은 광고비를 때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셔야 플레이스든 스토어든 상위 노출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광고비만 잘 사용하셔도 매달 수익이 들어오는 연금 같은 매장을 만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쯤이면 이런 생각 드실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은 왜 자꾸 플레이스랑 스토어 상위 노출을 알려준다면서 매장의 상품에 집중하라고 하고 이번에는 무슨 광고비를 이야기하냐 싶으실 텐데, 단순히 무언가의 가짜 데이터, 눈속임을 통하여 번쩍이는 단기간의 성장 효과를 얻고 싶으신 거면 다른 유튜버 영상을 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계약금 받고 1페이지 노출시켜드리는 방법을 제가 몰라서 안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5년 동안 1200개 이상의 매장을 상위 노출시켜보면서 가짜 데이터로 단기간에 효과를 느끼게 해주는 것. 저는 이게 마케터로서 잘하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매장의 매출 성장에 도움을 드렸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잠깐의 상위 노출로 느낀 단기간의 효율이라는 게 오히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성장의 발목을 잡는구나. 더 넓은 시장으로 갈 수 있는 꿈들을 마케터인 내가 막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느낀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단기간의 효율로 눈속임 마케팅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시는 진짜 장사 잘 되는 매장, 진짜 컨셉 잘 잡혀있는 멋있는 매장, 이거 만들려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아무리 이해하려고 하셔도 그 경지에 올라본 경험이 없기에 두렵고 떨리는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매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 법칙들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언젠가 느끼게 되실 겁니다. 내가 알맹이 없는 껍데기 같은 마케팅과 경영을 했구나. 5년 동안 1200개의 매장을 상위 노출시켜보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건 네이버의 알고리즘을 알아내어 상위 노출하는 방법이 아니라 190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이르러 단 한 번도 변한 적 없는 성공하는 매장들의 본질을 알려드려야겠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매장들이 어떤 온라인 플랫폼이든 상위에 노출이 되고 있다는 건 당연지사이고 말입니다. 가장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이 원치 않으시면 지금 영상을 종료하셔도 됩니다. 반대로 제 뜻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시작합니다. 광고비.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마주쳐야 하는 비용이 바로 광고비입니다. 매달 광고 비용을 지출은 하지만 도대체 이 광고 비용이 내 매장에 맞게끔 사용되는지, 도대체 이 광고 비용은 얼마나 써야 하는지 궁금하셨죠?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광고비입니다. 여러분, 광고비는 임대료입니다. 광고비가 임대료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왕십리에서 삼겹살 집을 하나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고깃집 월 매출이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고깃집의 월 임대료는 300만 원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독보적인 볏짚 삼겹 통구이라는 메뉴를 개발하고 이게 언론에 노출이 되면서 손님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집니다. 그 이후 월 매출 5천만 원이 아니라 월 매출 1억 5천까지 껑충 뛰어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큰 결심을 합니다. 이제 왕십리 이 작은 매장에서만 있을 순 없다. 더 넓은 곳으로 가자. 라며 강남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매장을 계약합니다.
그 매장의 임대료는 월 300만 원이 아니라 월 2천만 원의 임대료를 내는 매장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왕십리에서 임대료 월 300만 원으로 생활하던 매장이 단숨에 월 2천만 원까지 내며 강남역에 있는 매장을 계약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첫 번째, 볏짚 삼겹 통구이라는 나만의 독보적인 상품을 개발하여 매출이 오르는 걸 두 눈으로 직접 보았고, 두 번째, 유동인구가 더 많은 상권에 가도 나만의 독보적인 상품이기에 비교 대상이 없다. 나를 원하는 사람은 나한테 올 것이다. 라는 확신이 월 2천만 원이라는 임대료를 낼 수 있는 하나의 이유이며, 세 번째, 월 2천만 원을 임대료로 낸 가장 큰 이유는 왕십리보다 강남역이 훨씬 더 많은 유동인구를 보유한 지역이기에 내가 선두주자로 나가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내 잠재 고객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제가 왜 광고비를 임대료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더 큰 시장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임대료가 높아지는 것처럼 광고비도 높아집니다. 우리가 광고비를 사용하는 이유 중 가장 큰 핵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상품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10명이 있는 곳보다 100명, 1000명,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내 상품을 더 광고하고 싶을 것입니다. 똑같은 온라인 플랫폼 네이버, 다음, 네이트라는 세 곳 중 한 곳을 택하라면 사람이 가장 많은 네이버를 택하는 것처럼 영상을 홍보할 건데 유튜브, 네이버 TV, 카카오 TV 한 곳을 택하라면 사람이 가장 많은 유튜브를 선택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그럼 성장하려면 광고비 많이 써야 된다 이거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업의 초창기부터 월 임대료 2천만 원을 내면서 강남역 9번 출구 상권에 들어갈 수 있으신가요? 결국 위 매장도 왕십리라는 임대료 300만 원인 좁은 곳에서부터 독보적인 상품을 만들어냈고, 그 상품의 결과로 매출이 상승하며 더 넓은 상권으로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새로운 길입니다. 우리 같은 작은 브랜드가 선구자의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는 내용은 추후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나는 광고비를 언제 투자해야 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이미 정답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내 매장의 상품이 소비자에게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태도, 그 태도가 완벽히 준비된 상태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품의 품질, 서비스, 가격, 유통, 프로모션, 이벤트, 포장 등 마케팅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먼저 충족시키고, 이 정도면 사람들이 화폐를 들고 와서 내 상품과 교환을 할 만하겠구나 라고 확신이 들 때, 그때가 바로 광고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임대료 비싼 상권 들어가 봤자 파산뿐입니다.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광고료 비싼 곳에 투자해봤자 파산뿐입니다. 우선 제발 상품에 집중하세요. 독보적인 상품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최소한의 광고 비용으로 매장 경영을 유지하되, 끊임없이 여러분이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것은 마케팅이 아니라 상품입니다. 어떤 상품을 만들어낼 것이냐, 남들과는 다른 내 매장만이 가진 상품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것부터가 마케팅의 시작입니다. 이 독보적인 상품이란 건 제품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독보적인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독보적인 인테리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같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빅브랜드의 방법을 똑같이 구현하는 건 이미 지고 들어가는 것이라고 수차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내셔야 합니다. 두려우십니까? 길도 없는 곳으로 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며 빅브랜드를 따라가신다면 마음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점점 멀어져가는 빅브랜드의 등을 바라보는 일 말고는 새롭게 생기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원래부터 존재하는 길은 없습니다. 누군가 그곳으로 걸어가 길을 낸 것뿐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길을 만드는 그 누군가가 되시겠습니까?